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월 과정 마지막 주. 자, 이 앞주 한 거 저당권. 갑이 을한테 은행한테 담보대출. 을은 채권자. 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받습니다. 먼저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등기 등록되는 것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등기되는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권리 두 개,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지역권에는 안 돼요. 지상, 전세권.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들어설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못 박히니까. 그 다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금전채권에 꼭 한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비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요. 저당권 점유하지 않습니다.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경매권을 준다. 자,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은 저당권 취득. 자,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 따라서 채권도 없는 놈이 제 앞으로 저당권 등기 박았다. 무효.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 부종성에 반해서. 하지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제3자가 설정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3자를 5글자 물건으로 보증서준 사람. 물상보증인. 자, 이제 저당권의 서술 파트를 받고 이제 저당권의 효력,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의 효력.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다음 목적물 어디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미친다. 조심할 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는 거. 그래서 지연배상은 1년분만. 자, 목적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보완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도 미쳐요. 하지만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부합물. 저당 부동산에 누군가 부합시킨 물건. 대표가 무단식 제한 수목. 토지에 부합해버리죠. 이 부합물에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되는 시기, 종물이 된 시기는 상관없어요. 설정 전에 이미 부합돼 있었던,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부합이 됐던 시기는 상관없다. 자, 종된 권리.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다.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건물을 위해 필요한 수단, 지상임차권, 종된 권리. 자, 가치 변형물. 건물이 멸실했어요. 토지가 공용 징수됐어요. 설정자 갑이 보험금을 받네요. 보상금을 받네요. 저당권의 효력은 이 가치가 변형된 물건, 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미친다. 이게 바로 이 가치 변형물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물상대위. 자, 그러려면 물상대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험금, 보상금이 설정자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먼저 지급되지 않도록 압류로 묶어라. 지급 전에 압류해라. 따라서 만약 압류를 안 해서 이미 지급돼 버렸다면, 인도돼 버렸다면 물상대할 수는 없다. 자,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안 해도 된다. 저당권자 아닌 제3자가 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할 수 있다. 자, 과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과실은 노타치. 하지만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가 있은 압류 후 수취하는 차임채권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그래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저당권 실행 경미치는 걸 말하고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법정 지상권, 토지건물 일괄 경매 청구권, 제3 취득자. 자,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이 저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 그러면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성립선 후. 성립선 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세 들어갈 때 깨끗했다는 얘기죠. 저당권보다 먼저 내가 있었어. 지상권, 전세권. 나는 선파구나. 따라서 경매로 날아가도 내 지상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내가 선파니까.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내가 세 들어갔다면 나는 밀렸구나.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빠인지 먼저인지 후 나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까 하면 돼요. 자,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과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값으로 달라졌네요. 동일하다가 달라졌어. 자, 이때 우리 법이 나서주죠. 이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취득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법이 주는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 두 가지.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까. 그래서 두 가지를 외우고. 자, 제3취득자.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그 후 소유권 취득한 놈, 지상권 취득한 놈, 전세권 취득한 놈. 이 세 사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제3취득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자, 이 세 사람은 경매로 매각되면 쫓겨갈 운명에 있어요. 쫓겨갈 운명. 그래서 법이 나서주죠. 법조문 3개. 첫 번째,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신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혹시 3취득자가 이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비용만큼은. 3취득자를 위한 조문 3가지. 자, 3취득자 했고, 그 다음 할 게 이제 실행 다 끝난 거예요.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처분, 마지막 저당권의 소멸. 자, 저당권 물권이니까 침해가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 3가지 중 하나가 안 되죠.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해 제거 예방만. 그다음에 처분. 주인인 채권과 종노민 저당권은 함께 처분해라. 함께. 따라서 종노민 저당권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종성.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안 돼요.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자, 소멸. 저당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느냐. 자, 공통소멸사회 멸실로 소멸할 거고,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할 거고, 그 다음 포기로 소멸하겠죠. 멸실, 혼동, 포기. 자,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아요. 저당권은 지받을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절대 혼자 소멸시 걸리지 않으니까.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시 안 걸립니다. 그다음 부정성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면 종놈인 저당권도 같이 소멸. 채권 소멸.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따라 죽는다. 이때 채권이 소멸했네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따라서 187조에 따라 말소 등기 필요 없이. 그다음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 모든 저당권 다 소멸. 자, 저당권 했어. 이제 계약법. 계약의 종류. 자, 매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 성립. 재산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 재산권 소유권 주니까 반대급부로 돈 받네요. 유상. 약정만으로 성립하네요. 낙성. 꼭 계약서 쓸 필요 없네요. 불요식.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 강론에서 배우는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그러면 교환은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임대차는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 주고 쌍무. 주니까 반대급부 있네. 유상. 약정만으로 성립. 낙성. 자, 그러면 반대말 증여 사용대차. 증여 나만 주죠. 반대급부 없어요. 사용대차 공짜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무상 편무. 얘도 낙성 맞아요. 낙성 불요식도 맞아요. 자, 낙성 반대말이 요물. 요물. 반드시 물건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요물계약 대표 계약금.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이다. 자,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그래서 유상의 대표가 바로 매매입니다. 교환이나 임대차에 매매 규정, 특히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가 되겠죠.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주관적 합치가 필요하다. 자, 일단 객관적. 내용이 일치하겠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 당사자가 일체라. 이게 주관적 합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 자, 청약. 갑이 을한테 을, 너 내 A라는 아파트 너 5개 살래? 자,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라. 자,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자판기 생각을 하겠어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자, 청약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 도달지. 따라서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발송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빨리. 괜찮아. 도달하면 이상 없이 의사표시 청약은 효력 발생한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하고 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자, 5월 31일까지 답점해줘.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받지, 도달.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상대방한테 승낙손을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 불성립.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만 바뀔 뿐이고. 자, 청약 다 한 것 같고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에게 해라. 청약자 갑에게. 따라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청약하고 반대. 그 다음에 승낙할 때는 갑이한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라. 그대로. A 아파트 5 그대로. 따라서 사기면 어때? 조건을 붙였어요. 변경을 가했어. 이거 승낙 아니에요. 변경 가면 안 돼. 이거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이에요. 청약. 승낙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자,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넘어버렸다. 기간, 승낙
기간 지난 후 도착, 연착됐다고 하고 승낙이 늦게 도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갑 입장에서 우리 산다고 했으니까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지가 다시 승낙해버리면 짝짝꿍 일어났죠? 청약 승낙, 계약 성립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격지자라고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의리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의 효력 여기로 갈 거예요. 자, 기본서가 402페이지. 그다음 오늘 프린터에 제가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넣었죠. 이합주 있었는데 자, 깜빡하고 이합주 있는 걸 깜빡하고 오늘 넣어버렸어. 여러분한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오늘 거 펴도 돼요. 오늘 프린트를 옆에 딱 놓으시고, 자,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법조문. 동시행의 항변권. 자, 동시행 항변권은 일단 이 조문보다도 목차예요. 동시행 항변권은 어떻게 성립하고 성립 요건 세 가지. 그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힘이 있고 효력. 그다음 이놈. 동시행 관계에 있는 놈이 있고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하는 거. 어떤 놈이 동시행 관계에 있고 어떤 놈은 동시행 관계가 없느냐. 그러면 갑을 매매. 자,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매매 팝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매수인들의 대금 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요. 서로 동시에. 자, 먼저 소유권 등기 넘겨주면 나중에 대금 안 주면 갑이 손해. 을이 먼저 돈 주면 나중에 갑이 등기 안 넘겨주면 을이 손해.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양채무 있죠. 쌍무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대표가 이제 매매니까 소유권하고 대금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공평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동시에. 자,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안 주면서 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을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을까? 등기 안 주면서 나한테만 매매대금 5억을 달래요. 그럼 을은 매수인은 갑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싫어. 야, 갑, 너 임마 등기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5억을 주니? 같이 동시에 이행해야지. 이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양채무에서 어느 한쪽이 매도인이 자기 소유권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을한테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할 때, 그래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지채무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해, 지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할 때,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어. 갑이 소유권 등기도 안 넘겨주면서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을은 등기 줄 때까지 못 줍니다.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자, 법조문. 동시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법조문
쌍무에서 나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어느 한쪽은 상대방이 지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거절 권능이야. 자, 쌍무계약, 매매계약, 당사자일방, 을은 사람을 넣어서 이해해봐요. 을은 상대방,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라는 갑, 지채무, 소유권 줄 때까지 자기 채무, 대금 채무죠. 돈 주는 자기 채무 이행하는 걸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줄 때까지 줘. 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자,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당연히 어디에서만 나온다? 쌍무에서만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봐.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할 수 있는 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죠. 그러면 둘 다 채무가 있을 걸 전제로 해야지. 편무계약은 동시항변권 나올 수가 없지. 증여 생각해. 증여는 아버지만 주죠. 그러면 아버지 줄 때까지 저 못 줘요. 반대급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쌍무 아닌 편무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우리가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을 3개를 배우는 거예요.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나온다는 거. 쌍무니까 당연히 서로서로 대가적 양채무가 있겠죠. 쌍무계약에서 나온다는 것. 두 번째, 쌍방채무 모두 변제계에 있어라. 이건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한 놈이 지채무는 이행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등기 줄 때까지 저 잔금, 매매대금 못 줍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거절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동시행항변권 동네예요. 그래서 동시항변권 왜 자꾸 무슨 소리가 나? 그죠? 여기서 나오나? 퉁퉁, 그죠? 마이크에서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고 동시항변권이 없으면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래 끝나. 그러면 갑이 소유권 줄 때까지 내 매매대금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동시행 이 동네다 파가시고, 자, 효력 좀 이따 볼 거고, 동시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그러면 자꾸 뭔 소리가 나요. 그죠? 자, 동시항변권은 계약 총론에서 꽤 어려워요. 어디가 어렵냐? 이쪽 성립 요건 쪽이 좀 어려워. 왜 어렵냐? 이쪽에 어려운 판례들이 꽤 있어요. 어려운 판례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제가 막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셔. 그래서 어려운 판례는 좀 뒤쪽으로 미룰 거고, 그래도 동시항변권은 이쪽 전반부하고 이쪽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케이스,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 이 후반부도 굉장히 잘 나와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할 만한 이 후반부를 좀 할 거예요. 전반부는 어려워서 3월, 5월로 미루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성립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쌍무계약에서 동시항변권이 나오니까 한쪽 편만 채무가 있는 편무계약에는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편무 대표가 뭐다? 증여야, 증여. 증여는 나만 주기 때문에 서로 이행합시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다. 그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 채무는 주된 채무만을 말이야. 주된 급부, 주된 채무 같은 말. 그럼 매매에서 주된 채무는 뭐예요? 소유권하고 대금이겠죠. 주된 채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가 뭐예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주된 채무 간의 동시행 항변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채무 반대말, 주인이 아닌
부스러기, 부차적 채무. 느낌이 오죠? 중요한 게 아닌 부스러기들, 부차적, 좀 밀린 놈들.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주된 채무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주된 채무는 소유권하고 대금인데 주인이 아닌 밀리는 부차적 채무, 부수적 채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계약 하거든요. 나중에 총칙 무효에서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할 때 허가 나오기 전에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이 매매가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은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지역이다. 그러면 관할관청, 즉 구청으로부터 이 매매 허가를 얻어야 돼. 그러면은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고 허가가 나와야 유효가 되니까 서로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은 서로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협력채무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서로 협력할 채무. 이 협력채무는 자 매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라고 생각하고 매매의 주된 채무는 소유권하고 대금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나오는 채무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채무가 있는데 허가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협력을 해줘야. 둘이 신청해야 되니까 허가 신청을. 이 협력 채무는 소유권하고 대금급이 다르다 얘기지. 급이 달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주된 채무는 매매는 소유권하고 대금.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따라서 이와 같은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인 협력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는 뭐다? 소유권하고 대금. 소유권 대금과 협력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총칙 가서 무효 파트에서 토지거래 허가 법률 관계를 배워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와. 그러면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거절할 수 이 협력 채무가 나오고 저 네 글자가 뜨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뜨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소수로는 자 협력 채무 나오고 거절할 수 그다음 나오고 그 소수로 싸움이니까 우리 있다 없다. 이 경우 협력 채무 네 글자가 떠 있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뜨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거절을 할 수 없다.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면 거절할 수 있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소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아니다 거절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이 법칙이 작동될 거예요. 이 법칙을 알면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여기를 안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근데 그건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고 토지거래 그쪽 동네에서 제가 해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만 가지라는 얘기요. 소유권하고 대금은 동시행관계에 해당되죠. 그러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되면 이 채무 나오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야.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니까 동시행합시다.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협력채무는 동시행관계 아니죠. 그러면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앞으로 작동될 거다.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맛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 동네가 아니니까. 그래서 느낌. 지금 단계는 거절이 아니라 이거. 주된 채무 간에만 동시행관계.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는 상대방의 주인된 소유권 대금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려면 같은 급이어야 돼. 같은 급. 소유권하고 대금. 근데 협력 채무는 소유권 대금하고 같은 급이 아니요. 급으로 이해도 돼. 급으로. 그래서 소유권
대금은 같은 급이니까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만 협력 채무는 협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같은 급은 아니다. 주된 채무와. 그래서 급이 다르니까 협력 채무는 급이 낮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어. 소유권 대금은 급이 높아. 그러니까 쩔따구가 보스하고 같이 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급이 달라. 그래서 보스는 보스끼리 노는 거고 쩔따구는 보스하고 막 들이대면 돼, 안 돼? 쩔따구가 안 된다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 돼. 자, 두 번째. 쌍방 채무 모두 변제에 있을 것. 이게 두 번째 성립요건이에요. 그러면 쌍방 양쪽 채무 모두 변제에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구체적으로 보면 매매에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관계. 이따 저기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그 중에 하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은 5월 1일 날 계약금 걸고 그다음에 한 달 후 6월 1일 날 중도금 걸고 7월 1일 날 잔금 주고 단계를 있어. 단계. 금액이 세니까. 그러면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대금을 분할로 줄 때는 계약금은 우리 배웠죠. 계약금을 실제 쏘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5천만 원은 실제 쏘아 줘야 돼. 자, 한 달 후 6월 1일 중도금 날짜가 됐어. 그러면 6월 1일 되면 중도금 쏘아야 된다. 소유권 등기 줄 때까지 저 중도금 못 쏘아요. 막 들이대버린다. 중도금은 쏘아 줘야지. 중도금은 쏘아 줘야지. 왜? 상대방 갑에 등기 넘겨준 날짜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야. 7월 1일.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시기는 7월 1일. 중도금은 6월 1일. 즉 중도금은 아직 소유권하고 얘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는 먼저 날짜가 된 선이행 채무라고 해요. 선이행 채무. 그래서 중도금과 소유권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매도인의 소유권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채무 중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잔금뿐이에요. 잔금. 그래서 소유권하고 잔금이 동시행 관계다. 왜? 잔금 7월 1일 날 줘야 되고 소유권 등기 넘겨주는 것도 7월 1일이죠. 이게 바로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있을 것 이거 말이에요. 결국 갑의 소유권 채무와 을의 대금 채무 중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뿐이다. 잔금.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도금은 6월 1일 중도금 날짜 되면 을은 줘야 돼요. 왜? 아직 상대방 채무는 소유권 채무는 한 달이 남았으니까 먼저 줘야 될 선이행 채무다. 앞으로 선이행 채무가 나오면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에서 소유권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만약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온다. 뭐다? 잔금, 잔금. 그래서 쌍방 채무 모두 변제에 있어라. 결국 갑과 을의 매도인, 매수인, 쌍방 채무 모두 변제에 있는 것은 결국 소유권하고 잔금이다. 그 말이에요. 잔금. 결국 중도금과 같은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의무다. 그 말이에요. 선이행 채무는 상대방의 소유권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이행 채무 저 5글자가 뜨면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도금 날짜 되면 을은 6월 1일 날 중도금을 줘야지. 소유권 줄 때까지 저 중도금 못 줍니다. 동시행하면 태어나지가 않아요. 왜? 선이행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자, 이건 이제 목차만 있어요.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만 달라고 할 것. 그러면 나는 안 됩니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잔금하고 소유권이 동시행이니까 자, 잔금 날짜 7월 1일 날 만났어. 부동산에서. 그런데 갑이, 매도인 갑이 등기 서류는 나한테 안 주면서 나한테만 잔금을 쏘래. 그러면 매수인 입장인 나는
등기도 상대방 안 가져오는데 나 잔금 2억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바보지, 바보. 그때 매수인이 자신 있게 안 됩니다. 당신 등기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잔금을 쏩니까? 등기 주실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이게 바로 이행, 자기 채무, 잔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 이게 바로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항변한다는 것은 들이댄다는 얘기요.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제가 왜 잔금을 먼저 쏴야 됩니까?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 권능의 거절,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상대방이 지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만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엎어도 돼. 잔금 날짜에 만났는데 매수인은 이놈이 잔금도 안 주면서 등기 서류 달래. 그럼 매도인은 뭐라고 해? 야,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등기를 넘겨주냐고. 똑같이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하든 그래서 상대방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쟤는 이제 편하게 얘가 매도인이 등기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이 예로 기억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안 됩니다. 등기 서류하고 제 잔금은 서로 동시이행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당신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하면 나는 안 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자기 채무, 잔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이행합시다 라는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동시항변권. 자 그러면 만약 갑이 지는 등기 서류 주지 않으면서 매수인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인들은 안 됩니다. 잔금 저 못 줍니다. 등기 줄 때까지 안 주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 채무 이행기가 됐는데도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날짜 때 자기 채무 이행을 안 하죠. 그러면 이걸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이행 지체. 7월 1일이 됐는데 원래 잔금 날짜인데 지금 잔금 안 주고 있어. 한 달 동안 8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그러면 일단 잔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건데 이행 지체로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려면 항상 이 채무자, 잔금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지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을은 지 잘못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 잘못 없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로서 잔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을은 지는 지 잘못 있나? 을이 지금 한 달째 잔금 안 주는 게 을이 귀책이 있나? 귀책? 없지. 얘는 동시행 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행 거절 권능이라는 동시행 항변권 권리에 의해서 안 주고 있죠. 그럼 이 사람 을 잘못이 없는 거지.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 되려면 이따 해제 때 보겠지만 반드시 채무자 귀책, 잘못, 채무자 잘못으로 지체 불능이 됐을 때만 채무 불이행이 성립해요.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잔금 채무에 대한 이행 지체가 아니다.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행 효력 이제 동네가 넘어왔어요.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의 근거에서 안 주고 있다면 잔금 안 주고 있죠?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내가 정당한 권리의 근거에서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 없어.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으로 지체하고 있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니까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프린트. 전반부에서 전반부. 요건 효력 가장 기초만 했어요. 자 동시에 항변권 오늘 프린트 펴시고 동그라미 1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그렇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니까 당연한 거고. 자, 2번. 동시행항변권 성립을 위해서는 양쪽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자, 동시행항변권이 태어나려면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성립요건 두 번째 목차예요.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결국 소유권하고 잔금. 소유권하고 잔금. 여기서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계약법을 이해해야 돼. 이해. 지문이 어려워요. 계약법 지문이. 자, 매도인이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돼. 매도인이 소유권 채무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안 주고 있으니까 저 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항변권 지문이에요. 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관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유권 안 주니까 나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대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4번이 별 3개예요. 여기서는 4번.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 계약법을 이해해버리면 안 해도 돼요. 진짜 다 지문 속에 답이 있어. 동시항변권이 있대요, 없대요?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자죠.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행기에 7월 1일 날 잔금 날짜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잔금 주지 않더라도 괜찮아. 정당한 권리에 근거해서 이행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당신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이행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행하지 않으니까 뭔가 책임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목차. 동시항변 성립 요건에 관한 목차에 관한 가장 센 기초 나열해 놓은 거고, 이거보다 이제 훨씬 어려워져요. 성립 요건은. 기대하시라. 나중에 돌아버릴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막 설명하는데 어려워 죽어. 계약 총론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동시항변권. 진짜예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몇 년 동안 여기가 죽더라고.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도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돌아버리겠대. 이쪽이 좀 어려워. 하지만 괜찮아. 나중에 민법 실력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몇 달 후에 다시 막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해될 수도 있고, 이해 안 된다고 문제를 틀리는 법이 없어. 나중에 몇 개 딱 중심 단어 잡고 그냥 나중에 외워버리면 돼요. 나중에 덜 외우려고 이해가 필요한 거지 이해가 전부가 아니에요. 암기가 짱이에요. 시험은 무조건 외운 게 최고야. 전화번호 외우듯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면 끝이야 시험은.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못 외워. 이해가 잘 되면 잘 외워지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지. 암기가 짱이에요. 무조건 외우면 돼. 머리 짜따든 무슨 방법을 쓰든 외우면 돼. 외우면. 근데 이제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지니까 가급적 이해하려고 하고, 민법은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야 돼. 2차 과목은 단순히 법 조문이 나오잖아요. 걔들은 막 외워야 돼. 근데 민법은 좀 달라. 공부 방향이. 자, 이제 여기도 엄청 나와. 아까 전반부가 이제 후반부예요. 여기는 할만해. 그래서 오늘 1월 달에는 여기를 공략할 거예요. 얘는 설명 한번 들으면 다 이해돼 버려. 자,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는 케이스. 하나, 둘, 셋, 넷. 오늘 5개를 할 거예요. 자, 맨 밑에 봤어. 매매 계약에서 노란색을 나중에 이제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일단 전체를 읽어야 돼.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 오른쪽 놈의 잔대금,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심 법안에 매매 밑줄하고 소유권 주고 대금, 그중 구체적으로는
잔금, 대금으로도 나올 때 있어요. 우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대금 동시행, 소유권하고 잔금 동시행. 아까 했죠. 소유권하고 매매 대금 그중 잔금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놈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5번째는 했고 이제 첫 번째 할 거예요. 자,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죠. 그럼 전세금 3억을 받고 세를 줬어. 자, 기간이 끝났어. 을은 전세권자.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 갑 토지 건물 전세 살다가 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사 가야겠죠. 그러면 얘는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 항상 용어 정리. 왼쪽 놈은 오랜만에 했죠. 설정자가 되겠지. 설정자.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당연히 전세권자는 갑으로부터 전세금 받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설정자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거고 이제 전세권자는 지가 살고 있는 목적물 돌려줘야겠죠. 목적물 인도 채무가 발생해. 그러면 전세금 채무하고 목적물 반환 채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놈이 먼저 돌려줘야 될까? 선이행일까?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아요. 자, 동시행 관계는 언제 인정되느냐? 양채무를 동시 이행해 주는 게 서로 공평할 때, 그럴 때 양채무를 동시행 관계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건 서로 동시 이행해 주는 게 어느 한쪽 놈이 피해를 안 받지. 내가 전세금도 못 받고 키 넘겨주면 안 되지. 전세금 줄 때까지 들이대고 있어야지. 키를.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무와 목적물 인도 채무, 반환 채무는 서로 동시에. 그런데 하나가 더 끼어. 우리 법 조문에 전세권자가 되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물권 전세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박아야 돼. 우리 법은 목적물 돌려주는 거 플러스 이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이 동시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자, 을은 갑에게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및 1+1 저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조라 교부 의무 이것하고 묶어서 전세금 반환 채무와 동시행으로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동시행 서로 있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하나가 더 생겨.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의무 플러스 저 박아놓은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교부.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1+1이 생긴다. 이렇게 올 거예요. 노란색만 올 거예요.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훈련할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전세권자는 하나 더 줘야 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라.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키는 준다는데 서류를 안 주면 역시 좀 못 줍니다. 전세금 못 줍니다. 서류 협조 줄 때까지 저 전세금 못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1+5이다 기억하시고 자 임대차 이제 글씨만 보면 돼. 임대인은 왼쪽 놈일 거고 갑. 나중에 보증금 받아놓은 보증금 돌려줄 의무와 임차인 오른쪽 놈의 목적물 넘겨줄 명도 의무는 한번 생각해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들어올 거고 목적물 돌려주겠죠. 세입자는. 그러면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서로 동시행 관계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 느껴져. 그래서 1차적으로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다는 얘기예요. 다만 전세권에서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법 조문에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함께 동시행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그래서 보증금 주고
이 채무와 목적물 반환 채무 명도 다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또 느껴봐. 갑을 매매 계약이 무효로 밝혀졌거나 또는 그 후 취소됐어. 그러면 무효 취소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양 당사자 갑과 을에 서로 받은 거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받은 거 3억 받았다. 키 인도 받았다. 그러면 3억 돌려줘야 되고 받은 토지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 서로 돌려주는 거 부당이득 반환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이 맞아. 그래서 서로 동시 이행해 하는 게 공평이 맞지. 나만 먼저 돌려주면 상대방이 안 줘버리면 어떡해.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다 동시행 관계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 계약이 해제돼요. 여기는 무효 취소고 계약이 해제되면 이따 보겠지만 마찬가지. 해제 전에 받아놓은 게 있다면 또 서로 돌려주는 거야. 근데 용어가 바뀌어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용어 대신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서로 원상의 회복할 의무, 원상 회복 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따 배워요. 그러면 구조는 똑같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는 한 세트라겠죠. 제가 계속 무효 취소 해제하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서로 받은 건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가 발생해. 무효 취소는 단어가 부당이득 반환 단어가 나오고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요. 갑을 매매 계약이 얘가 매매겠죠.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서로 받은 건 돌려줘라.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이든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든 양 당사자는 받은 거 서로 돌려줄 때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이 맞지. 나만 먼저 주면 상대방이 내 아파트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서로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는 양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노란색만 훈련할 거예요. 전세금 주고 제 손가락으로 해야 돼.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무효 취소로 인한 양 당사자의 서로 반환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양 당사자 이게 있죠. 양 당사자 갑과 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하는 게 맞을 거야. 해당 양 당사자의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동시에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다시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대신 전세권은 전세권자한테 하나 더 붙여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이 동시행관계로 묶는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A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저기 전반부는 좀 어려워요. 그쪽은 틀릴 수도 있어. 성립요건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좀 어려워서 그쪽은 틀릴 수도 있지만 이쪽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어요. 맞춰야 되고. 오케이. 우리 하나 더 남았지만 이거 10분간 쉬고 할게. 시간이 됐어.